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적 대치라는 악재에서 갓 벗어난 우리 경제, 메가톤급 악재에 또다시 휘말리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세계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자, 김 기자, 중국 상하이 증시 진짜 심상치 않네요. 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다 못해서 기준금리도 인하하는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제 주식시장 상황을 혹시 보셨나요? 예.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상하이 종합지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낙폭만 봤을 때 7.63%,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그쵸.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이 사흘 연속 하락한 이 양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그 폭이 21%가 넘습니다. 거의 22% 가까이 되니까 한 전체 증시가 그렇죠. 4분의 1 정도가 21%.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쉽게 말해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날아간 건데요. 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차트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이 3개월 전 수치와 지금 수치를 좀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6월 12일 수치예요, 저게. 5,100선이었는데 지금 8월 25일. 그러니까 두 달 어제자죠? 정도 된 거죠. 예, 그렇죠? 3,000선이 심리적인 저지선으로 이야기를 많이 네. 했었는데 이마저도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중국이 이렇게 좀 부진하다 보니까 세계 증시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열흘 사이에 왜 네. 열흘을 이야기하냐면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그 위안화 절하와 관련된 이야기. 네. 위안화 절하가 시작된 이후 열흘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더니 세계 시가총액이 얼마 벌- 일경이 증발됐습니다. 일경이요? 예, 일경입니다. 그러니까 천조의 10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GDP의 6배에 해당하는 양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열흘 사이에 세계 증시가 이렇게 대단하군요. 증발이 된 거고요. 예.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어제 마감 상황 차트 그 표 내용도 준비를 했는데요. 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예.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이게 꺾였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왜 오르다가 떨어졌느냐? 중국이 지준율 인상, 지준율 인하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국 증시가 오르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국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런 네.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꺾였고요. 유럽 증시는 반대로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뭐 3% 이상, 4%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차이가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예. 시차 좀 요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나중에 시작해서 나중에 끝나거든요. 네, 네. 유럽 증시가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차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어찌됐든 세계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 역시 많이 흔들렸었죠. 근데 어제 반등이 좀 일부 이뤄졌지만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늦게나마 조치를 관망을 취했죠. 하다가 조치를 예. 취했는데 네. 예. 뒤늦게 유동성을 공급을 한 겁니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뭔지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요. 네네. 기준금리를 낮췄고요. 0.25%포인트 낮췄죠. 그리고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그 드리자면 설명 좀 해주시죠.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네. 은행 예금이 금리가 내려가죠. 네. 그다음에 대출금리가 내려갑니다. 예.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통용을 할 수 있는 자금의 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내려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저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얼마 안 적어지기 됩니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면은 내가 투자를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펀드라든지 주식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증시 부양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준율 인하를 왜 꺼내 들었냐? 네. 지준율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일정 금액을 저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을 경우에 이 갑자기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은행들이 각 중앙은행에다가 일부 금액을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돼서 네. 아무래도 경기 부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근데 겁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금리를 낮춰가지고 차라리 투자를 하겠다라는 심리를 노린다는 건데 네. 지금 이게 그 상하이 증시가 폭락하는 게 묻지마 이 어떤 그 투매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과연 글로 넘어갈까 하냐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그렇기 보시죠? 때문에 뭐 이번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예. 대해서 의구심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원론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중국이 조치에 나섰지만 사실 네. 이 차이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는지 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제일 미칠지도 중요하죠. 궁금하거든요. 예. 지난주에 제가 그 위안화 절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재정 통화 정책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장선상입니다. 계속해서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수출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역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수치로 따졌을 때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중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7% 이상의 고공 성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기대에 비해서 못 미치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 이하의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네. 글로벌 IB들이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7% 이하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7% 이하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1990년대 테란먼 사태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중국 경제가 이제는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연착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독감에 걸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또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네.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역시 이 중국 눈치를 좀 많이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갑니다. 국제 예. 유가라든지. 예. 그런데 어제 보면 국제 유가가 올랐어요. 한 3% 정도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가 중국이 부양 조치를 내놨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오른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오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 기름값도 떨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 경제 왜 안 좋으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 예. 신흥국들 그러니까 자원으로 먹고 사는 신흥국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우리나라에 수주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선이라든지 건설.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중동에 많이 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이나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업종들이란 말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수주도 줄어들 것이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우리 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면 또 추가 위안화 평가 절하가 나오게 되면 전기전자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업종으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게 지금 다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악순환의 있습니다. 반복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국내 증시 다행히도 어제는 그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다소 좀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안정시켰는데요. 이 오늘 증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증시 진행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코스피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요. 예. 네, 어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많이 올라갔다가 좀 일부를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거의 한 16% 정도 내려간 네.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5% 올랐고 네. 이게 상대적으로 폭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 예. 오늘 일부분 또 올라가고 있네요.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네. 뭐 1,200원 선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다행히 다시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4원 정도, 2원 정도 내리고 있네요. 예. 1,193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를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예. 네, 일단 중국이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놨기 때문에 반등의 발판은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정도면 중국 증시가 열리는데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왜냐? 중국 증시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조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기 부양 조치들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냐면 지난 주말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좀 타이밍을 어제 늦었다는 나왔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예. 환자한테 적절하게 약을 써야 되는데 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약을 쓴다고 해서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상황은 좀 열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00선은 무난히 지지를 할 것이다. 그건 어제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 상승폭은 제한이
될 수 있다. 왜냐? 중국 증시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발 변수가 많아서 네. 그 증시 전문가들도 전망치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럭비공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변수가 남아 있어서 이마저도 우리 증시에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떤 경색된 투자 심리가 좀 풀려야 시장이 좀 안정될 텐데 오늘 상해 종합지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중국발 금융 불안이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9월쯤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후쯤이면 예. 결판이 날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바클레이즈가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3월이다. 시점을 이쯤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더 늦춰진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미국도 글로벌 경기를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죠. 네. 조기 금리 인하는 위험한 실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어서 미국도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조치가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발 쇼크가 좀 진정되고 나서야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정부는 그 중국발 위기론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사실 예.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가 안전하다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신감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도 다른 증시 급락할 때 올랐다. 그리고 떨어질 때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그 폭이 좁았다라는 예.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물론 IMF 외환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세계 6위권 수준으로 외환 보유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외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풍에 흔들릴 만한 가능성이 전보다는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로 와라. 바이 코리아 해라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정부 차원의 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에 민간과 학계가 함께하는 종합적인 또 중국을 연구하는 중국발 연구 모임을 또 발족을 했습니다. 네. 다음 달까지 4-5번 정도 회의도 하고 중국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런 꼼꼼한 체킹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는 바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다양한 대비를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